50의 지혜. 오늘은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라 마음이 아팠는데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도 꼭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네에 아는 분이 작년 여름 노인요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요양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노인요양원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 건물에도 요양원이 2개나 있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 경기도 고양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요양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가 훨씬 더 인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식들 오가기 편해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창문에 쓰여있는 행복한 노후라는 검은색 글씨가 볼 때마다 참으로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 창문조차 열기 어려워 보이는 대로변 건물에서 과연 요양이 가능한 걸까요? 노년의 고통과 슬픔을 요양이라는 말 뒤에 꽁꽁 숨겨놓은 듯이 느껴졌습니다. 지인이 다니는 노인요양원은 규모 있는 건물의 몇 개 층을 사용하는 큰 곳인데도 풀 한 폭이 만져보거나 하늘 한번 올려다볼 공간이 없고 그나마 있는 옥상 정원은 추가 요금을 낸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에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정말 많아. 그런 할머니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요양사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집에 갈 거야 라는 말을 할머니들이 가장 자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저귀나 옷감을 네모 반드시 개켜서 이불을 보자기 삼아 짐을 싸는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졌는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대개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죠. 할머니의 가방은 마치 당신의 성격을 말하는 것 같다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정신이 없어도 네모서리 각을 딱 맞춰 보자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싸놓는지 몰라. 그 모습을 보면 평생을 정리하며 살아온 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밤이니 푹 자고 아침에 가셔야 한다고 알려드리면 할머니들 대개는 순하게 다시 침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집이 그리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밥 때문이었어. 아이들도 먹이고 남편도 먹여야 한다고. 밥을 하러 집에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나는 공감이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밥을 하셨을까?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밥 걱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봅니다. 밥 먹었냐는 말이 인사말로 사용되는 나라가 우리 이외에도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밥은 우리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밥 때에 만나 밥 먹었는지 묻는 것은 저녁에 헤어질 때 잘 자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밥은 때로 미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는 한 할머니는 지금도 새벽 6시 전에 일어나 국화나 반찬을 만들어 놓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 버릇이 나빠진다고 성화를 부리지만 어느덧 성인이 되어 손에 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밥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나의 엄마 밥, 아빠 밥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쫓겨 자식에게 제대로 된 집밥을 해준 적이 거의 없는 집도 많습니다. 집밥이라고 해도 할머니가 만들거나 동네 친구나 반찬 가게 아주머니들이 만든 반찬이 전부일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의 아침밥은 꼭 먹여보냈다는 기억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의 집에 가야 한다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네요. 생애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혼자 마감하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가슴이 더욱 아파지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밤 지인은 집에 가겠다는 할머니를 겨우 달래서 침대에 눕혔다고 했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놓고 침대 옆에 앉았는데
할머니는 말짱한 정신인 듯 편하게 침대에 올라와 푹 자라며 곁을 내주더랍니다. 지인은 할머니를 재우기 위해 살짝 누웠다가 당신 이불을 끌어다가 어깨에 덮어주는 손길에 자는 척 한참 더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밥하고 누군가를 위해 노동을 해왔을 할머니들이 인생의 구두를 돌고 돌아 삶의 끝자락, 대로변, 상가 건물, 요양원에 누워 있습니다. 리베카 솔릿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 드문드문 페이지가 찢겨나간 책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치매 할머니들의 기억은 드문드문 찢겨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후반부 이야기 전체가 사라진 책 같은 걸까요? 집에 밥하러 간다고 보따리를 싸는 할머니의 기억은 인생이란 골짜기에 어디쯤 가 있는 걸까요? 종달새 같은 꼬맹이들이 엄마하고 달려드는 어느 순간이거나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시험 깎은 자국이 여전히 푸른 젊은 남편이나 연인이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나 밥 줘라는 말이 아닐까 해서 우습다가 어쩌면 일하러 가야 한다며 가방을 챙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숙연해졌습니다. 평생 노동하는 몸으로 살아온 이들의 끝자리가 소음과 매연으로 창문조차 열 수 없는 낯선 요양원이란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얼마 전 아버지 생신을 맞아 동생 가족과 함께 조촐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동생이 준비한 케이크가 멋지고 화려했습니다. 팥, 앙금, 꽃으로 장식된 케이크는 봄날의 정원처럼 화사했고 1만 원권이 들어있는 원통형 투명 플라스틱 10여 개가 케이크 테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신에는 5만 원권을 넣어드릴게요. 말수가 적은 남동생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윤달 때문에 내년에는 아버지 생신이 없고 내후년에 2번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만 연세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아버지의 내년 생신을 당연히 기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와 둘러앉아 함께 먹는 밥은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키가 너무 커서 외할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말로 당신 남편의 훤칠한 키를 자랑삼아 얘기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키가 컸던 아버지는 이제 남동생보다 한참이나 작아졌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아버지와 늘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요. 외출하실 때 모자를 꼭 쓰고 나가셔야 해요. 알겠다. 나는 다 괜찮으니 너희나 조심해서 다녀라. 고맙다. 모자를 싫어하시니 모자를 쓰고 외출하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잔소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일상을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짧기만 합니다. 밥 잘 챙겨 드시라는 얘기, 날씨가 춥다거나 덥다는 얘기, 과수원의 꽃이 만발할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 생각해보면 이토록 짧은 대화는 늘 아버지의 안녕하다는 말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가 생각하곤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못한 시간도 결국 그런 후회로 남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여기서 제 업무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의 밥처럼 아버지의 안녕하다는 말 뒤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꼭꼭 숨어 있을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기분이야. 동네 사람들 요양병원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날 아침, 할아버지는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2020년 9월 방송된 PS 요양병원 고발 리포트의 한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기 어려워 끝이 뻔히 보이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현대판 고려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 10명 중 7명이 입원이 필요 없는 노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자녀에게 버림받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버려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약 100만 명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노인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5%의 노인은 간병과 식사, 주거와 같은 돌봄, 서비스만 있으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노인 중 약 절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돌봄 여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실패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 돌봄에 돈을 적게 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노인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우리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노인 돌봄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GDP의 1.3%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1.7%에 비해서 적게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80세 이상 노인 인구 1인당 노인 돌봄 재정 지출을 비교하면 OECD 국가 평균 수준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이들이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돌봄에 적지 않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현대판 고려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재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전체 5등급 중 건강 기능 상태가 나쁜 12등급에 한해서 요양원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기능 상태가 나쁘지 않아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도 요양병원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에 입원하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은 관리하지 않고 요양원만 관리하는 것은 뒷문은 활짝 열어놓은 채 앞문만 잘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체계로는 의학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노인이 장기 입원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명 중 7명은 입원할 정도로 건강 기능 상태가 나쁘지 않은 노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기준 요양병원 진료비는 6조 4천억 원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8조 9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장기요양보험의 뒷문인 요양병원 진료비가 장기요양보험 전체 재정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계속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노인 돌봄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간혹 간병과 함께 식사 등을 해결해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집에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살 곳이 마땅치 않은 노인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쪽방처럼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도시락 배달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이동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시군구 노인 돌봄 사업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등급 신청을 했으나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아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시군구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모두 반쪽짜리 돌봄 서비스를 각각 다른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반쪽짜리 서비스만으로 집에서 살 수 없는 노인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노인 돌봄 체계가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을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간병살인이 발생하고 현대판 고려장이 계속되어도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나서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노인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당뇨병이나 뇌졸중 같은 지병이 악화하기 때문입니다. 노인과 가족의 약 절반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로 건강 상태 악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 아파도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하는 비율이 약 15%에 달하고 장기요양 대상자의 4명 중 1명이 건강이 나빠져 입원하는 실정이지만 이들을 위해 왕진을 하는 동네 병원은 전국적으로 100개에 불과합니다. 요양원에 입원하는 원칙은 전체 5등급 중 건강 기능 상태가 나쁜 12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강 기능 상태가 나쁘지 않아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양병원 입원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에 입원이 가능하며 이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은 관리하지 않고 요양원만을 관리하는 것은 노인 돌봄 체계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체계로는 의학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노인이
장기 입원을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명 중 7명은 입원할 정도로 건강, 기능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노인 돌봄 실패의 일면입니다. 2020년 기준 요양병원 진료비는 6조 4천억 원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8조 9천억 원을 웃돌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뒷문인 요양병원 진료비가 장기요양보험 전체 재정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인 돌봄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판 고려장이 계속되는 다른 이유는 노인 돌봄 실패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노인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노인 돌봄 체계를 개혁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경험을 고려하면 노인 돌봄 체계를 개혁하는 데는 대개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감염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이원화된 노인 돌봄 재정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진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들이 입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은 WICHD 국가의 절반 수준의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 돌봄의 주체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온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군구가 노인 돌봄 사업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 효과적인 노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노인주치 제도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노인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판정할 때부터 주치의가 노인의 건강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약 1000개의 동네 병의원을 노인주치의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숫자 9년과 12년은 남성과 여성이 평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에 걸리지 않더라도 신변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나이로 평균적인 남성은 73세, 여성은 75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남성 82세, 여성 88세로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늘어날 것입니다. 100세 인생이라 불리는 시대에서는 오래 살기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침대에 누워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받거나 치매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중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현재의 노년층이 10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이며 자신이 마음먹는 대로 삶을 즐기고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화를 한탄하며 이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없다를 되뇌이기만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이 시기를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세 중 어느 쪽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주변과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행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히 80대에게 가장 추천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하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해주며 뇌와 몸의 각 부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합니다. 또한 외출하여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가 이상적이며 적절한 운동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심호흡도 효과적입니다. 초조해질 때 심호흡을 통해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어 심신이 안정됩니다. 물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운동은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하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일사병이나 탈수 증상은 고령자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충분한 물을 마셔서 몸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일사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더울 때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각 증상 없이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시작하여 일사병에 이를 수도 있으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켜고 수분 보충을 신경 써야 합니다. 에어컨은 초기 손해를 방지해주는 우리의 동반자이며 기저귀는 행동 반경을 확장시켜주어 부끄러움 없는 일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뇨로부터 해방된다면 더 많은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확장됩니다. 씹는 행위는 몸과 뇌를 깨어나게 해주는데 특히 씹으면서 얻는 효과는 뛰어납니다.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에게 씹기는 위장 활동을 도와주고 기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떨어지는데 나이가 들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뇌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므로 계속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약은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며 모든 약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의사의 조언을 듣고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약의 복용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은 동맥경화 예방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을 고령자가 복용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감소하여 감염증이나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정상치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홀가분한 시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까운 사람들의 부고를 자주 접하게 되고 고독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며 혼자 보내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참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향을 지닌 고령자들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유를 더욱 즐기도록 마음을 전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한 쪽으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이 되면서 즐기는 일을 중시하고 싫어하는 일은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은 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나 싫어하는데 참는 것은 피하고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외출하여 내가 활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상황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80대가 되면 자유로운 시간은 늘어나지만 근력이나 장기의 기능은 동시에 떨어지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씩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배불리 먹는 대신 조금씩 먹는 것, 긴 시간 동안 한 번에 걷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하니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이 되면서 인간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도록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귀찮아져 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견을 공유하거나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교류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므로 적절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텔레비전을 끄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은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면 사고력이 저하되고 뇌와 신체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자극으로 가득한 바깥 세상을 경험하면 마음과 몸,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 돌봄이라는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남은 시간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의 마법, 주문은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몸과 뇌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고에 빠질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긍정적인 말을 떠올리면 뇌내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어 사고력과 의욕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남은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90세, 100세를 넘어 건강한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고기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암 연구 전문가인 김희신 박사는 오리고기를 적극 권장하며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는 행복 호르몬의 원료인 세로토닌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기의 단백질은 근육, 뼈, 혈관 등의 재료로 활용되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기를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목욕 시 욕조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의 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온도 차이가 원인이 됩니다. 옷을 벗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치솟는데 이 상태에서 욕조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하고 뜨거운 물을 좀씩 섞어 사용하며 몸을 담그는 시간을 5분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몸을 일으킬 때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낮에 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령자들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기 편한 방식으로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 훈련은 특정한 부분만 강화되는 한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 훈련보다는 재미있는 이 일에 참여하면 뇌가 더욱 활성화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낌 없이 솔직한 대화는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사이를 좋게 만듭니다. 상대방과의 즐거운 대화로 기분이 밝아지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라도 건강한 노인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척하면서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도 자포자기한 행동은 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억눌리며 살아온 만큼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편리해지고 삶이 수월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변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마음의 흐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지장애가 생기면서 죽음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솔직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뒤집히는 등 여러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치매는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을 잊고 굴레에서 벗어나 웃음 속에 평온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두뇌 훈련이 아닌 자유롭고 즐거운 일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통해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좋든 나쁘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배움을 즐기며 항상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늙음에 휘둘리지 않고 가진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인가를 하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칠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로서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은 고령자만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어도 살아가는 방식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즐겁게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낌 없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며 젊은 마음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알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달인다운 삶을 위한 자세는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재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느껴진다면 우선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면 더 많은 빛이 뇌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빛은 노후의 열쇠이자 햇볕은 세로토닌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높아지면 의욕과 투지가 생기며 반대로 감소하면 우울증과 무기력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햇볕을 즐기는 것은 세로토닌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가벼운 체조나 일광욕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모으기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병객의 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힌트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대신 경험을 통해 일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천천히 늙어가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낙천주의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자세로 삶의 수많은 시련을 겪을 때 긍정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한 복식, 호흡법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내장기관의 기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마음과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길 권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마련이며 과거의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며 미래는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두려움이나 걱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완전히 타당한 선택입니다. 늙음이 아닌 밝음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불안을 줄여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밝음의 효과는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인간관계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웃음은 복을 불러온다는 말처럼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행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웃음은 뇌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웃는 표정을 지어보는 것도 매일을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보세요. 감사합니다.